6월이 되면요, 연가고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도요, 연가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고요. 오늘은 실제 연가고 준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중학교 1학년 유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원 학생 엄마 박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게 되셨나요? 저희 아이가 과학고 쪽으로 해가지고 포항공대 물리학과 가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네.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로드맵을 잡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포항공대 물리학과는 언제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초등학교 건데요? 5학년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물리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포항공대는 어떻게? 물리학과도 많잖아요, 전국에. 그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럼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공공학부를 만들고 싶긴 한데 어떤 시각장애인 유튜브 봤는데 시각장애 종류가 많이 달라가지고 모든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공학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은 아이 꿈이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건 어디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아빠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공계 쪽으로 애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거는 대화하면서 느꼈고요. 그러면서 애가 물리 쪽 책이나 이런 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물리학과 가고 싶다고 과를 정확하게 정하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이제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광주 과학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광주 영재학교도 생각을 갖고 있고 전남가고도 생각을 갖고 네, 계시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공인 인증 시험 같은 거를 본 게 있을까요? 수학 HM이 초등학교 때는 계속 봤었는데 초등학교 때 봤을 때 한 80점 학원에서 정도. 물어보긴 했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연가고 진학을 희망하시니까 간단하게 연가고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은 서류인데요. 1단계 서류에서는 선생님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왜 연가고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접평가를 자세하게 써주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학업적 우수성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런 우수함들이 보여져야 될 거고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 선생님한테도 그런 우수함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가 있어요. 그럼 그 시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선행을 요구하진 않고요. 중학교 1, 2, 3학년 수준의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재학교 과거 딱 얘기하면 대부분 다 KMO라는 시험 또는 과학 올림피아드 쪽을 이제 어떤 경시 라인들을 준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떠냐라고 하면 중학교 교과 수준에서 탐구학이나 창의력 키우기나 이런 류의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아이가 학습하는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그게 일단 조금 이제 올라가면 대학교에서 하는 일반과학이나 수학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랑 연결하는 창의 융합 문제나 열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 2단계 전형은 소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중학교에서 있는 창의탐구 문항에 대해서 아이의 경쟁력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진도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영재학교든 과고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학 과학 쪽은 고등학교 3년치를 거의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본인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중학교권은 중학교 1학년 때 대부분 다 정리를 해놓고 중 2, 3학년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학 과학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가고를 진학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상황적인 거고요. 일단 선생님이 얘기해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어요. 네. 본인 생각을 조금 얘기해 줄까요?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가 과학고 가려면 철저하게 더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본인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데는 뭐예요? 학원 꾸준히 다니고 학원에 정해진 시간 안에 늦지 않게 잘 간다. 그럼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는 또박또박 잘 해가고요. 저희 학원은 과제가 없고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성원이는 그냥 학원에서 열심히 시키고 다 했고 나는 거기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그 학원 안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엄마는 학원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못 보시는데 그 부분도 의심하신다. 그래서 성원이는 그게 조금 불만스럽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은 연가고 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으세요? 학원 선생님이 수학은 전담하시고 제가 과학 전담하고 아, 남 이렇게 있어요. 포지션을 정하셨네요? 네. 과학 쪽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과학은 제가 이제 전공을 했었어서 어느 분야를 네, 전공하시나요? 생명과학 전공했어요. 지금도 현업에 계신 거세요? 농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뭐 연구 쪽으로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한테 안내를 잘 해줄게요.
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네. 학교 심리검사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파란색이 상위 4%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근데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에요. 수학적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일반 교과로 갔을 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된 조절이라는 게 있고 확인된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확인된 조절이라는 건 학원 안에서 아이가 선생님 눈앞에서 시키는 내용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정도예요. 그 수행하는 정도는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학습 양들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건 현저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기적인 부분인데, 하고 싶어하는 동기도 존재하지만 회피하고 싶어하는 동기도 존재해요. 어머님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보여줄 것들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남은 시간은 분명하게는 다른 건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요, 나는 어려운 내용을 배우더라도 노력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매우 그렇다죠. 자, 그런데 이런 요소들, 선생님이 나를 훌륭한 학생이라고 봐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거기서는 극명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전혀 아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다. 그런데 이제 또 뒤쪽으로 더 넘어가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예요. 성적적인 부분이나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하나 더 넘어가 보면 나는 수학 시간에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전혀 아니다예요. 그러면 수학을 즐기고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아니네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느끼시겠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네. 누가 나 관찰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냐라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마지막 심리검사에서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2학년에 가까워지는 이런 남학생들, 사춘기도 이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있는 시선들에 대해서 합의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학원에서 본인이 미션을 수행하면은 어머님이 시키는 거는 충분히 다 했다라는 포커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목표는 영가구고, 포스텍이고 이 정도 공부는 얼토당토 안 하다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 시선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의 갭을 줄여내지 못하면 더 이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이 선의 갭을 아이랑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랑은 미션에 대한 갭만 좀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은 지금 아이랑 소통이 잘 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가 저한테 가끔 짤을 보내줘요. 엄마 성적 올랐어 이런, 몇 점 올랐는데 그러면은 5점 올랐어 이러면은 네가 게임을 많이 해서 5점밖에 안 오른 거야, 그런 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나 1등 했어 이래도 엄마는 만족을 못 할 거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거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기가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를 주더라도 칭찬만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칭찬하면은 지금 거기에 만족해 버릴까 봐. 오빠 할 수 있잖아. 넌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머님이 칭찬보다는 조금 더 해보자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했을 때 고쳐지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엄마가 갖고 있는 시선과 아이가 갖고 있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아이한테 어머님이 자꾸 미션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션을 주면 어머님은 계속 승훈이 단점만 보일 거예요. 미션 주는 사람은 선생님 됐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그 미션을 갖다가 잘 수행했을 때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학습심리 검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연가고 어떻게 잘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한테 관찰평가를 잘 받는 부분이에요. 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행평가나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1 친구라고 하면 전학기 때는 과학 발명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과학 전람회도 있을 거고요. 대회 하나를 선정하시는 게 편하세요. 발명대회 한번 해볼까? 그럼 발명대회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주제를 정하면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막 찾아서 학술지나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도 다 해보신 거니까 2학기 때 아마 과학 전람회 예선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회 하나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만 같이 해보시고 선생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포항공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포항공대는 지금 이 아이 입장에서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은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입시학원이라서 좀 이렇게 과학고도 해마다 보내고 있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버티는 이유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이 학원을 놓치면 이제 나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학원 원장 선생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 얘기는 잘 따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 이제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남은 기간 안에 과고든 영재학교든 들어갔었을 때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공부량을 채울 수 있겠냐? 네, 채울 수 있어요. 제가 과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집에서. 중2 겨울방학 때 지금 물리원을 할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중3 여름에 화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을 하나 하려고. 화학이나 생명과학 1, 2 과목까지도 다 티칭하는 거는 전혀 무리 없이 네.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있을 때도 지금 다니는 학원도 아이가 성실하게 미션을 이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영가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진도를 보면 중1 때 중등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영가고 진학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얘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중등 전체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채울 수 있을까요?예요. 영가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진도나 완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채우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고요. 그게 동기가 돼서 이 아이가 그 공부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포항공대 가능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가고 진학은 얘한테는 늦게 시작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진도도 지금 빠른 편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미션이에요. 단 이제 지금 해야 될 걸 보자는 거예요, 전. 그러면 얘는 되게 깔끔해요. 경시는 놔도 돼요. 얘는 현실적으로 지금 경시를 준비할 만큼 진도도 나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수학 뭐 하면 되는데 진도 나가면 된다. 네. 근데 지금 중학교 진도는 고등에 필요한 것들이 잘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고1 거를 빠르게 시작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수상하는 편안한 상태 거기까지 만들어 놓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수원수도 진도를 나가는 거는 나쁘진 않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 5일간 학원 외에 다른 학원이 있을까요? 논술하고 있어요. 목적은 있으세요? 제가 논술을 왜 물어보냐, 제가 지금 과학탐구대회 나가보려고 했잖아요. 보고서 글쓰기가 잘 안 나오면 그 도움도 조금 받으시면 좋겠다예요. 실험 설계를 하고 아이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해내는 능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대학에서 제일 원하는 능력이고 수시 네. 역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거까지도 논술학원 일정을 하든 아니면 어머님이 그 역량들을 갖다 도움을 주시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담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들었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맞구나 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주셔서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공부 동기가 더 될 것 같아서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오늘 솔루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영가고를 가고 싶은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가고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미션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진도나 학업적인 역량이 많이 안 되는데 영가고 진학을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요, 당연히 그 꿈을 꺾을 필요는 없고요. 그 꿈을 동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단 무리한 경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선에 어떻게든 거길 쫓아가게 무리하게 아이를 거기 안으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교과 선행이나 교과 탐구들을 갖다가 일반고에 가서도 교과 역량과 수시 역량으로 쓸 수 있게끔 안전한 설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가고 외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솔루션들 진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